자, 우리 성난기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필기 좀 할 거예요. 필기 한쪽에 하자. 자, 일단 장르부터 갈게.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하나 뭐 다 뭔가 크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주제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용상 우리가 특징을 이따 보겠지만, 자, 일단 갈래적인 것에 대해서도 꼭 중요하게 공부해 주세요. 이 작품은 극갈래라고 해요. 국문학인데, 일단 국문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자, 극갈래는 국문학은 사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즉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비교 좀 해볼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는 이제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술자가. 즉 서술자의 서술로 인해서 소설은 이제 진행이 되죠. 그쵸? 그런데 극갈래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이 소설처럼 서술자가 이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 네, 알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야. 알겠죠? 소설하고 비교했을 때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이렇게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이 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진행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공통점도 있어요. 이 극갈래라고 하면 마치 소설처럼 이제 특정한 사건이 쭉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어떤 인물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소설과의 어떤 공통점이긴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차이점 뭐다?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 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거는 소설도, 극도 마찬가지인데, 자, 소설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서술자가 쭉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극갈래라는 것은 서술자가 아니라 자, 인물이 직접 대사하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개가 된다.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극갈래라고 하면 사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영화의 대본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희곡이라고 하는 연극의 대본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하고 희곡은 이제 둘 다 극갈래지만 목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영화의 대본이냐, 연극의 대본이냐, 자, 이게. 자, 그럼 우리 거는 어디예요? 자, 이 희곡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나리오하고 비교했을 때 자, 희곡이 갖는 특징도 좀 볼게요. 자, 희곡은 참 이런저런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음, 제약이 아주 높다, 심하다. 반대로 이 시나리오는 좀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제약이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죠. 그 인물의 수라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함에 있어서 희곡은 좀 제약이 높습니다. 자, 왜 그래? 이거는 무대 위에서 실제 보여주는 무대 위 라이브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희곡은 제약이 좀 높은 거죠. 우리가 무대 위에 막 몇천 명의 인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약이 높은 반면에 시나리오는 자, 인물이나 배경에 제약이 좀 낮은 편이죠. 자, 그럼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물도 막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정말 몇천 명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배경의 변화도 좀 아주 쉽죠. 그쵸? 막 갑자기 지구에서 막 우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시나리오는 좀 촬영과 편집이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여러 가지의 제약이 좀 낮은 반면에 자, 희곡은 정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의 수나 이런 배경 변화에 있어서 제약이 좀 높은 거.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성난기계는 일단, 주제 정도만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이 성난기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이 주인공, 자, 주인공을 좀 비유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주제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냐면요. 비인간적인,
자, 현대인의 삶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자, 기본적으로 좀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전반부에는 이 회계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좀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려내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자, 이 주인공인 회계가 이제 인간성을 다시 찾게 되는, 자, 인간성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성난기계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그대로 요렇게 연결해서 즉 성난기계는 이제 무엇을 비유했다? 인간성을 회복한 그 회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즉 회계는 그냥 기계였어. 즉 사람의 어떤 이런 인간성,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 기계와도 다름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대.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계였대. 그런데 그 기계였던 회기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난 기계 나쁜 표현 아니고요. 결국 이 주인공의 자, 인간성 회복을 좀 비유적으로 나타내 준 말. 자, 그게 성난 기계입니다. 기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알겠죠? 자, 본문 갈게요. 일단 초반에는 이제 이런 정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냐면, 초반에 그 무대 위에 그 과장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쭉 이제 어떠한 소품들이 놓여 있고 분위기 어떤지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자, 근데 체크는 이런 지점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공간을 묘사해 주면서 이런 말이 있어. 자,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고 나면 아주 단조하고 냉랭하고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좀 떠돌고 있다. 이거. 자, 그렇게 지금 이 장면에, 이 공간의 분위기 잊지 마세요. 자, 공간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연출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서 좀 냉랭하게, 알겠지? 좀 음산하게. 자, 일단 그렇게 연출되어 있는 그 무대 위의 공간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인 회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무대 위로 등장을 하는데, 자, 회기의 분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체크해 볼게. 자, 회기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자, 이거. 자, 그래서 이 지점이 뭐다? 회기 분위기인 거. 우리 주인공의 분위기가 지금 좀 세련되고, 그리고 좀 좀 뭔가 차가운 분위기라는 거. 알겠죠? 세련됨과 동시에 좀 차가운 분위기. 냉담성이라고 하는 건 좀 차가운 분위기. 음. 자, 그런 분위기의 이제 인물이라는 거. 음. 자, 이제 그리고 환자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인호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좋지 않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환자인 금수기를 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당연히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선생님 이야기 들으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찰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줄거리로 조금 빠져 있어요. 체크 좀 해볼게요. 일단 수술을 요청받아요. 근데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음. 계속 수술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린 이 지점에서 어떤 분석을 좀 해줘야 하냐면, 자, 지금 이 회기에, 음, 자, 이 회기의 태도는 너무나 결과주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음. 즉, 수술의 가능성이, 즉, 가망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 수술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자, 그러고 나면 자기는 이제 그 이후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의 태도는 좀 결과주의적인 태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좀 풀어내면, 자, 수술이 어렵기도 해서, 수술의 어려움 때문에, 음,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이 받을 이제 원망감이나 뭐 혹은 이런 자신이 지금 가지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경우를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 보여줘야 하니? 자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좀 냉정한 모습. 알겠죠? 이렇게 좀 냉정한 성격으로 연결을 해 주세요. 알겠죠? 이 지점에서 인간성 상실 당연히 얘기됩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는 인제 계속 이 회귀에 인간성 상실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은 의외로 작품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선명하거든. 음. 자 그래서 오히려 포인트는 이제 이런 곳이에요. 자 보면 이노기가 막 계속 부탁을 하잖아. 그런데 회귀의 태도, 조소하는 태도로 별표 칠게. 자 이렇게 즉 아픈 환자를 두고 대하는 이 회귀의 태도가 조소야 조소. 그래서 이 조소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요거 좀 빈정거리며 웃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픈 환자 앞에 두고 이렇게 좀 조소하는 좀 빈정거리며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주는 것 자체가 뭐 기쁜 그런 느낌 받는 사람 아니다. 나는 그저 고용인인 것뿐이다. 막 이런 얘기. 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 의미 부여하자면 뭐다? 인간성 상실의 모습이다. 되겠죠. 나도 그냥 고용인인 것뿐이다. 음. 자, 그렇게 계속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체크해 주세요. 어떻다? 냉정하게. 나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음. 자, 그래서 이런 성격 밑에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상대를 대하는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봐줘야 돼. 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자, 이노기는 이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잖아.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 않냐. 자,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나 이기적인 거고요. 이기적인 것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너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막 합리화까지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당연히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인옥의 입장에서 어때? 좀 원망스럽게 쳐다보겠죠. 음. 그렇게 "선생님은 참 냉정하시네요, 기계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기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기계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뭐 여야 돼?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계 같아. 좋은 표현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도 아직 달라진 바는 없어요. 참. 그런데 이제 이노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나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나오는데 약간의 이제 감동이 좀 일어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좀 심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전에 비하면.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바로 인간성 회복을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있는 그대로 약간의 심적 동요가 일어났다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은 못해 드리지만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노기는 그 말을 듣고도 '아 결국은 알맹이는 어찌 됐든 포장만 꿈이라는 거군요.' 막 이래. 그래서 이 "포장만 인제 꿈이라는 말이군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당신의 지금의 처방은 너무나 임시방편이다. 즉 지금 회계가 어떤 임시방편의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좀 비판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포장만 꾸미는 거군요. 당신 지금 임시방편의 치료만 하는 거군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놈이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 "자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이죠. 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이노기가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 뭐다? 체념. 알겠죠? 뭐 자조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회귀가 좀 측은해지며라고 해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심적 동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심적 동요가 일어났고요. 어느 정도의 미안함은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말하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인간성을 다시 찾았니? 또 역시나 그건 아니고요. 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상대의 말을 듣고 약간의 심적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환전이 나가고 나서 이제 회계가 좀 허무함과 이 자책감에 좀 사로잡혀 있었대요. 자, 심적 동요를 좀 그 자극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약간의 동요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자, 그러면서 아, 내가 기계라고 자, 이런 혼잣말을 한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숙이하고 이제 금숙은 간호사인데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 그런데 이 금숙이 캐릭터 가지고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금숙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일단 여기에서 정말 그 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보통이 아니던데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았지? 즉 짧은 시간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그 회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 때문에 일단 놀랐대요. 이 놀란 이유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회계 성격을 그대로 알아서 놀랐다는 거.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야. 뭔가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자, 선생님 혹시 별명 있는데 아세요? 이래. 자,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별명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별명이 그 20세기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별명의 의미가 뭐냐면, 능력은 뛰어나요. 굉장히 능력은 뛰어난데, 자, 좀 냉정하다는 얘기겠지. 즉, 인간성은 좀 상실되어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냉정한 성격. 자,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비유해주고 있는 게 그 20세기 스핑크스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 금숙이 캐릭터를 가지고, 뭐지? 이제 금숙이가 이 선생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자, 금숙 캐릭터는 뭐냐면, 그저 회계한테, 뭐, 의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의사인데, 자, 회계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요. 다만 표현이 좀 직접적이죠.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자, 회계에게 관심과 애정은 있고 절대로 회계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다만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숨기지 않는 사람인 것뿐이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별명 사실 20세기 스핑크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선생님을 파악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별명을 듣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스핑크스처럼 괴상한가? 그렇게 생겼나? 막 이래. 그랬더니 금쪽이가, 아유,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라고 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지금 회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란 얘기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줄거리로 빠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자, 상현. 자, 이녹의 남편 상현 체크해 두시고요. 결국은 이 상현을 통해서, 상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미리 좀 쓰고 가자. 즉, 상현과의 만남. 자, 이 만남이 결국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알겠죠? 음. 자, 어찌됐든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하지 말자고 돈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고 막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그의 남편 말에선 이런 정보가 좀 있어.
일단 그 나와 자식들은 오래전부터 그 인옥의 어떤 덕으로 좀 살아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지금 인옥이라는 사실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말들을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다. 이런 거 궤변이죠. 자, 그리고 지금 내 처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건강하게 회복하면 더 자주 놀아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 상현 캐릭터에다가 정말 나쁜 말들을 다 쏟아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현이 결국 어떤 애냐면 정말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체크 한 번 더 해보겠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의 책임감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자, 회계가. 아니, 그래도 부인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거. 또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거리고, 나는 언제나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 상현은 너무나 무능한 데다가 뭐까지 있냐면 열등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회계가, 아니, 그러면 지금 거의 죽게 될 거라는 건 아냐? 라고 했더니, 상현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그럴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음.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현을 보니, 이제 불쾌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음. 아니, 그럼 죽어도 된단 말이오? 라고 했더니, 아니, 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는 게 낫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결국 그 수술비에 쓰일 돈을 우리, 남는 우리에게 쓰는 게 더 낫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가 여기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제 고함을 좀 지르면서 그거는 살인이요. 저 이런 표현까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것. 음. 자, 그래서 회계에 그 불쾌감이 솟아오르면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지시문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세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숙이의 표정이 잠깐 나오는데 이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금숙이가 이제 의아하게 쳐다봐요. 자, 당연히 여기에서 좀 뭔가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 뭐 때문이야? 회기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서. 지금 현재 그 회기가 환자를 보호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회기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 자, 그래서 지금 막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회기의 그 지시문 보이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아니, 그렇게,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딨냐고. 음. 자, 결국은 이 남자도 소리만 지르고, 퇴장하게 됩니다. 아니, 참들 말라고. 내가 죽이든 살리든 무슨 상관이야.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 이 성현을 보고 나서, 그렇게 차츰 인간성을 자, 회복하여 간 건데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회복하여 가는 계기는 뭐에 있다? 그 성현의 이기주의에 있다. 알겠죠?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환자 주소이지 거기다. 음. 자, 그러면서 우편 하나를 보내래. 속달 우편으로 보내라.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진짜 빨리 도착하는 그런 긴급 우편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 하나하나가, 결국 인옥을 수술하고자 하는, 살리고 싶어 하는 이 회기의 아주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까지 오면 반드시 바로 즉시 찾아오라고 해라. 자, 이런 마인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회기의 인간성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금숙의 지시는 보세요. 자, 놀란 표정으로, 그치?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놀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대사가 이제, 어머, 선생님 웬일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거, 나쁜 표현이야?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시선이어야죠. 그래서 그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왜라고 했고, 그래서 회계가, 내가 마치 이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만 같다. 막 이랬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지점에서 뭘 드러낸다? 똑같이 인간성 회복의 모습을 드러낸다. 음. 자, 그래서 금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계가 노하셨네요. 라고 해요. 자, 이게 그냥 뭡니까? 이 작품의 제목, 즉 성난 기계잖아. 음. 그래서 이 기계가 노하셨네요라고 하는 이 금속의 대사가 그대로 성난 기계.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자, 회기에 인간성 회복의 모습을 또 비유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성난 기계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렇게 지금 뭐 편지 써라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고요. 자, 회계가 자, 혼잣말로 자, 체크 한번 해볼게. 그래, 담배는 포장지도 중요한데 알맹이가 좋아야 돼. 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면이 외면보다 겉모습보다 더 자,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이 작품의 주제를 좀 함축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작품 다 봤는데, 결국은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 전반부 내용 자체가 이렇게 회귀의 어떤 냉정한 모습. 그렇죠? 자, 회귀가 이렇게 냉정하게, 아주 비정하게, 그렇게 인간성을 좀 상실한 채로 혼자를 대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이기주의자, 즉, 남편인 상현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이 후반부에 우리의 회귀는 기계가 아니라 성난 기계가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 이 주인공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했다. 이런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얘들아, 이 주인공의 인물의 유형을 성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캐릭터, 즉, 입체적인 인물 유형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